말씀을 안 드렸지만 알아서 제 자리를 잘 찾아가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역시 선생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저희 각자 인사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부터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늦은 밤까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지배하기 기획하고 각본을 쓴 윤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 이야기에서 아버지 진철 역을 연기한 배우 강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집 이야기에서 은서를 연기한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이야기 연출한 박재범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 28일 날 개봉하고 관객과의 대화나 미니 집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같이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감회가 남다르네요. 네, 이유영 배우님의 그 머리 컬러 변천사를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도 앞머리까지 예쁘게 자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인 게 또 오랜만이고,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약간 더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4주차, 5주차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감독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소감이랄까요? 그래도 극장 많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상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작가님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작자이자 시나리오 작가이자 저는 이야기 처음 기획하고 쓸 때 정말 이 두 분 배우님이 캐스팅 된 것도 너무 꿈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성되고 이제 관객분들 만나니까 더 너무 되게 꿈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잘 보내줘야죠. 잘 떠나가야죠. 그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요새. 그렇죠. 이 영화가 집이라는 것이 떠나는 거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잘 떠나보내기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영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신 선생님은 지금 또 촬영하시느라 되게 바쁘시다고 얘기 들었고요. 이영 배우님은 정말 되게 오랫동안 쉼없이 일하시다가 지금 처음 딱 조금 쉬시는 기간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지금 어떠신지 궁금해요. 영화 개봉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관객도 만나고 이럴 때 심정이 어떠신지, 마음이 어떠신지 배우님 두 분 다 궁금합니다.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진짜 첫 만남부터 생각해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서 영화 개봉하고 나서 가장 많은 관객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가. 그래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꾸준히 항상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동이고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신일 배우님께서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을 이제야 늘 확인하시면서 저희 영화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응원해 주셨었는데요. 상업영화랑은 너무 다른 그런 스코어다 보니 이런저런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살짝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를 하고 이번 영화처럼 관객 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수성못이라는 독립 영화를 찍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영화 배우 선배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친구들이 영화를 개봉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GV하고 할 때 사실은 그때는 참여를 못했었어요. 물론 제가 주인공이 아니었기도 했고 그런 행사에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감독과 작가 그리고 실제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친구여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지금 집이야기 이렇게 관객과의 대담을 몇 번 지속하다 보니 사실은 그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거꾸로 들었고요. 이번 영화를 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가깝게 관객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전히 쑥스럽고 그리고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역시 저 빼고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어야지 맞다고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뻔뻔하게 나오게 된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독립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성 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그런 인식들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립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주변에 좀 더 많이 좀 더 알려지고 그래서 다양성 영화들이 조금 더 보호받고 그리고 자주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감독과 작가님의 이 작품을 위해서 기울인 그 고뇌, 고민, 열정, 사랑 이것에 대해서도 관객들에게 꼭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처음 만나 연기했지만 이유영 배우의 이 변화무쌍한 연기력 그리고 그녀가 갖고 있는 매력 이런 것들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감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항상 그 관객과의 대화를 하고 나면 뭔가 이영 배우님도 되게 에너지를 받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되게 받았고요. 강신일 배우님도 이 바쁜 와중에 꼭 집을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항상 집을 준비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의 관객들이 다양한 질문들도 많이 주셨고 그러면서 영화가 이랬었나? 저희도 몰랐던 점들을 작가님이나 감독님도 이야기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이 아니어도 영화 어떻게 봤다라고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로 저희가 적은 관객 수지만 이어가면서 굉장히 큰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셨겠지만 제가 달려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배우님들이 라디오에서 집 이야기하실 때 작가님이 은서가 구하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영화 찍으시면서 작가님이나 배우님이나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은서가 구하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아니고 감독님이 말씀을 안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용 배우님한테 이용 배우님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도대체 은서가 찾는 집이 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저는 은서가 자기가 찾고 싶어하는 집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뭐 어떤 기준으로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모르는 상태의 그런 연기들을 조금 담고 싶어서 얘기를 안 했었고, 순서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온기 그리고 어떤 빛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빛이 담겨 있는 공간, 이 집이지 않을까? 은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가님은 혹시 그래도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마치 행복을 찾는 사람처럼 그때마다 집을 찾는 새로운 집의 어떤 이상형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그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와 전집에 살았던 나는 또 다른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 떠나는 걸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은서가 아버지의 고향집을 잘 떠나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좀 더 머물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부터 해서 세 번째 보는 건데요. 정말 리얼하면서도 잔잔하게 감동이 있어서 지금 세 번째 보게 되었고, 부녀가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 미자의 집에 대해서 이제 은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없으면서 근데 그 집이 굉장히 빛이 가득하고 포근하고 이제 아늑하게 그 표현이 돼서 정말 이상적인 집이 아닐까 이렇게 장면들이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면에서 진철이 참 좋다라고 하고 미자의 집 창문을 통해서 이제 부녀가 서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 씬에 대해서 좀 감독님의 의미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장면은 시나리오 과정에서부터 거의 변한 건 없어요. 거의 그대로였고, 다만 진철이 그 집을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실제 미자의 집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정도였던 것 같고, 실제 시나리오에 거의 다 있었는데 제가 연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마음은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걸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 순간에. 근데 그것을 진철의 어떤 표정이나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서의 말을 빌려서 그 공간을 이제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 공간이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진철이 실제로 그 공간을 실제로 본 것인지 아니면 은서의 말을 통해서 진철 머릿속에서 상상한 공간인지 두 개를 다 나타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지막에 미자의 집이 나오는 그 되게 밝은 그 방이나 뭐 공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제주도에서 찍었던 어떤 부분들을 뺐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걸 좀 가리기 위해서. 실제 은서가 엄마의 결혼식을 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은서 나레이션에서의 제주도의 모습과 이제 뭐라 그러지, 매칭이 안 되게끔 오히려 그 공간을 뺐었고, 편집할 때.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진철이 창문 안에 갇혀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서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첫 영화 시작이 은서가 공간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샷으로 저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그게 은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우리는 카메라는 여전히 공간 안에 있지만 두 사람은 그 창을 넘어서 바깥에 나와 있다라는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은 사실은 그 나레이션이 대본에는 있었는데 그 촬영 들어가서 앞에 부분만 했어요. 그래서 인천 바다랑 다른 냄새까지만 하고 이제 그 뒤는 영화를 한 번 보고 더 좀 몰입을 해서 바꾸고 싶어서 현장에서 녹음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녹음실에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감독이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대사를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 보기에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라고 썼는데 그때 이영 배우님하고 강시희 배우님께서 이렇게 거기 현장을 보고 느끼면서 멀리서가 아닐 것 같다고 가까이서 들려왔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멀리서를 바꿔서 창문을 열었더니 가까이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좀 그런 기운들을 더 바꾸고 싶었고 그래서 나중에 복숭아 향기를 맡아 집에서 그런 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마지막까지 고심했고 감독님하고 얘기를 해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지금 세 번째 보는데 되게 잘 봤고요. 그 복숭아 김치를 어떻게 그 장면 속에 넣으신 건지 그 계기가 궁금하고 그 신일 집에는 복숭아가 있고 엄마네 집에는 그 오렌지가 있나 그 귤이 있는데 그게 약간 의도된 설정인 건지 궁금합니다. 신의 집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은 복숭아 김치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복숭아 김치는 저희 어머니 레시피예요. 그래서 정말 그 물렁한 복숭아는 갈아서 넣고 단단한 거는 이렇게 채 써서 그때그때 별미로 이렇게 복숭아 김치로 또 해먹고 아시는 분이 복숭아 농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인천과 부천이 배경이 됐고 그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부천과 인천은 복숭아 밭이 많았었고 그래서 거기 밭을 다 이제 밀고 아파트가 생겨났어요. 그런 배경에 뭔가 아버지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뭔가 디테일을 더 넣고 싶었을 때 그때 어머니의 복숭아 김치 레시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에 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만 단독으로 먹지 않고 라면이랑 먹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마지막 선물로 은주 씨가 만든 건 아니지만 라면을 준비했으니까요. 끝나고 가실 때 라면과 그리고 내년 2020년 달력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 장씩 만들었으니까요. 다 끝나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쪽 먼저 이렇게 할게요. 아니 영화 잘 봤고요. 그 아까 전에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라면과 관련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 들었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제 부성이가 이제 복숭아라는 이제 그런 복숭아 김치라는 걸로 대표가 된다면 언니가 보여주는 그 가족에 대한 애정이 라면이라는 매개체로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라면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보내준다는 영화상 설정인 것 같은데 그 보통 라면이라는 게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면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을 해줘서 너무 기쁘네요. 그런 걸 느껴주셔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가족의 마음이나 이런 거 약간 소원했던 그 자매가 편지 한 장 없이 자기 인스턴트 라면을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은주 성격도 맞고 그냥 그런 언니 노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쁘게 살 동생을 위해서 그래도 배고플 때 라면이라도 끓여 먹었으면 하는. 그래서 그게 전사로 은서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는 열쇠로 밖을 나가고 그래서 라면을 보내줬고 언니는 그래도 그 라면에 김치 이렇게 해서 먹으라 아버지는 김치를 담가놨을 거고 그런 시간들을 조금 표현하고 싶었던 거랑 그리고 약간 가족의 어떤 마음을 표현할 때 편견 없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인스턴트 라면이든 아빠가 시간을 들여서 점점 익어가야 더 맛있어지는 김치든 그런 것들을 편견 없이 어떤 가족의 온정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은주가 라면을 보내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은주네 집에 갈 수도 없었거든요. 택배 상자의 주소를 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시나리오 이제 작가님이 쓰시고 읽었을 때 제일 좋았던 건 공산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네,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가서 촬영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은서가 장례를 치르고 버스 안에서 그 손가락을 이렇게 딱 보는데 손가락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의미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실제로 구멍을 영화 다 보신 거죠? 네. 구멍을 뚫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났었던 상처인데 그냥 상처가 났다로 끝내기가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서 뭐 아버지가 알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은서만의 비밀 같은 느낌으로 되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처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약간 조그마한 비밀 같은 걸로 남기고 싶었고 상처는 그 구멍 뚫다가 난 상처. 제가 아주 초반에 영화 속에 보면 영안실에서 아버지의 그 안치된 거기에 열쇠를 받는 그 손연기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손연기가 나오잖아요. 이용변이 그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배우님들은 인서트 찍을 때는 어떤 감정으로 하는지 예쁘게 이렇게 손이 예쁜 뭐 이런 걸 보시는지 어쩐지 굉장히 중요한 손연기였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냥 얼굴 찍을 때처럼 이제 상황에 몰입해서 손연기, 뭐 발연기 할 때도 있고 근데 버스에서 그때 해가 막 지고 있었어요. 해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촬영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연기였고 또 감독님 마음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연기 할 때는 이 버전 저 버전 그냥 한 퀴즈가 다 여러 가지로 만져도 보고 숨겨도 보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 버전으로 길게 촬영을 하고 감독님이 편집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감독님은 편집점을 그 연기에서 어떤 걸 생각해서 이렇게 연결시키셨는지 궁금하네요. 막 찍고 편집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달리는 차에서 찍었는데 남한산 상황에서 찍었을 거예요. 아마 남한산 찍었는데 저는 이제 이 손을 이렇게 모을 때에 그 해가 이렇게 가려지는 이미지를 되게 원했었는데 그게 뭐 차 운전하고 달리고 막 하는데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갔었던 거고 막 찍어서 이렇게 붙인 건 아니었고 그 순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오케이가 난 거죠. 막 연기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용 배우는 손연기와 더불어 저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강신일 배우님의 등연기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등연기 그 씬은 사실 이용 배우님도 굉장히 가장 인상적인 장면 그것들로 기억하고 계신데 강신 선생님은 배우님께서는 그때
어떠셨는지 그때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예요? 등연기 하실 때요. 이렇게 많이 지나갈 때 등연기요. 그 나오죠. 비행기. 안 나와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 좋아하는 샷 카트이기도 한데요. 그 배우들이 보통 화면에 자기 얼굴이 좀 크게, 이쁘게 혹은 멋지게 이렇게 나오기를 열망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굳이 얼굴을 이렇게 자주 드밀면 좀 관객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그 뒷모습 혹은 그 사람의 그림자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깊은 그 감정의 울림이 전달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연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카메라가 뒤쪽에 있다 뿐이지 그때 진철이 하는 행위는 그냥 노을 속의 비행기를 사진에 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연기만 한 겁니다. 내가 이 틈을 어떻게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우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영화 잘 봤고요. 그 감독님, 배우님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감상 좀 말씀드리고 질문도 하는 지역적인 거지만 드리려고 저는 그 진철 강신일 배우님 보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처음에 중국 음식 시켜 드실 때부터 이제 이 술을 한 잔 드시다가 계속 이제 반주로 이제 술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배달 음식 오면은 술을 드시고 반찬에 고기가 있으면 고기 있으니까 술 먹어야겠다고 술 드시고 생선이 있어야 하면 생선이 있으니까 술 드시고 국물이 있으면 국물이 있으니까 또 술 갖다 드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반주로 드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되게 아버지가 떠올라가지고 좀 반갑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좀 들었고요. 그 질문은 창문 관련해서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거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감독님께서 아까 창문 관련해서도 말씀 제주도 신이나 이런 시작할 때 창문 내다보는 신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영화 보니까는 끝날 때도 이제 창문으로 끝나잖아요. 그 관에 구멍을 뚫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창을 내주는 거지만 저는 아마 그 정도가라서 다닐까 생각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한 번 더 굉장히 좀 노골적인 이미지로 달력을 뜯어내니까는 또 창문이 이게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라스트 씬 같은 그 창문 누가 봐도 창문 이미지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시나리오를 작가님이 쓰신 건지 감독님이 각색을 하신 건지 그거 제가 선후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각본 작업을 하실 때부터 제일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달력을 떼어내면서 창문이 이미지화되는 처음부터 각본 작업하실 때 그렇게 구상을 하신 건지 그 마지막 씬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저도 복숭아 김치 되게 궁금했는데 저희 집은 배는 많이 넣는데 복숭아는 처음 봐가지고 근데 김치 담그실 때 보니까 강신일 배우님 되게 손놀림이 좀 야무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촬영 때문에 이렇게 좀 연습을 좀 하신 건지 아니면 집에서 평소에 김장할 때 좀 돕고 그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요즘은 사실 집에서 이렇게 김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김장하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품앗이로 김장을 해주고 어릴 때도 제 담당은 이제 무채를 써는 거 그리고 이제 절인 김치 나르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김장하는 모습을 쭉 봐왔고요. 결혼하고는 제가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아내를 좀 못살게 굴었죠. 김장합시다. 제가 요구했으니 제가 일을 해야 합니다. 역시 절인 김치나 무거운 거는 다 옮기고 무채 썰고 하는 것도 제가 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속을 다 만들어서 버무리는 작업도 제가 하고 그러고 이제 둘러 앉아서 그 속을 넣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 합니다. 네, 여기까지. 김장 촬영할 때 되게 걱정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 이미지 자체가 김장을 담그신 이미지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김장을 혹시 담그시냐고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담근다고.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빨리 끝났었어요. 그냥 그런 기억이 있고 그 엔딩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되게 고민이 많았었던 게 편집에서도 관객분들이 이걸 창문이라고 알아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아버지의 방이 창문이 없다라는 걸 알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 고민을 왜 했나 싶은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과하지 않냐, 너무 많이 설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인데 제가 편집할 때는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진짜 모르고 그냥 쏙 지나가 버린다면 어딘가에 창문이 이 방에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미지는 그냥 달력대고 그냥 흰 건데 뭐지 이거? 막 이러면서 끝나면 어떨까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있었거든요. 좀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지막 엔딩 장문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에서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이제 인부를 불러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창문을 만들어서 얘가 산다 뭐 이런 엔딩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표현이 조금 포괄적일 수 있는데 퇴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서가 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 정착해 버린다면 은서로서의 퇴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은서가 이 집을 그래서 떠나는 게 엔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그냥 남겨두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얻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얻어가는 것이 창문의 발견일 수도 있지만 영화 초반에 나왔던 은서가 흰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뭘 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거가 이제는 여기 뭘 쳐야 될지 정말 알 것 같다라는 은서의 마지막 표정 그걸로 이 영화를 끝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계속 마이크를 잡을까 말까 하시는데요. 네, 덧붙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되게 여러 엔딩을 되게 많이 고심을 했었던 거랑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시나리오 단계부터 그 빛발의 흔적은 마치 창문이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 대사가 그래서 지문이죠. 그랬던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증언을 하자면은 그 야무진 강신 선배님의 소원 연기인데 그 실은 저기 열쇠 깎는 거랑 이런 것도 직접 다 하셨어요. 근데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김장하는 거 외에도 이제 진철의 그런 모든 손독장이나 이런 거는 다 직접 하셨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궁금해해서 어느 정도 연습을 했냐 이런 거 얘기하셨더니 뭐 한두 시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단순 노동에 강합니다. 저도 처음 여쭤보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 게 엔딩의 그 달력이 날짜가 최근 달력이 아니라 예전 달력? 제 느낌으로는 미자가 떠난 해의 달력이 아닐까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4월달 달력이었고 연도가 98년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왜냐면 그 달력을 다른 달력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진철은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 시간에 시나리오를 쓸 때 저 이렇게 백스토리를 좀 많이 써요. 인물별로. 그때 있었던 백스토리로 생각했던 거는 그 달력은 동네 팔도 여행사에 해마다 나오는 달력 중에 하나인데 그 동네에 가게를 하는 소상인들이 부녀회에서 제주도 여행을 갔던 어떤 기념 달력이에요. 그래서 전사로 생각했던 게 해마다
내년에는 여행을 가자 하면서 여행사에 가가지고 그런 달력을 하나씩 받아왔던 그런 백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덜어내고 또 그런 모든 정보를 다 영화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주 작게 보면 글씨에 그런 써 있어요, 달력에. 그런 건 있습니다. 아까 질문. 먼저 그 인물들 설정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래서 아버지 역할 나오는 분은 집을 한 곳을 계속 떠나지 않고 심지어 여행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캐릭터고, 그 딸로 나오는 역할은 집을 계속 옮겨 다니는데 아빠랑 비슷하게 또 여행을 한 번도 안 간 것처럼 이제 막 그려지더라고요. 반면에 그 친구 역할로 나오는 분은 집은 계속 고정된 채로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는 그 캐릭터 나오는데, 그 세 명의 그 캐릭터가 조금 닮은 점이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전 집일 때 그 집, 그 진철역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을 찾으실 때 이제 아무도 안 사는 빈집을 이제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기나 가스도 아무것도 안 들어온 집에서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찍으실 때 뭐 조명 부분에서 뭐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힘드시던 부분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나오고 그다음 가스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다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분들이 실제로 바닥에 이제 앉으셔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바닥이 너무 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배우분들이 앉을 때만 각 방에 하나씩 이제 전기 배트를 하나씩 놔뒀었어요. 거기서만 계시라. 연기할 때 뭐 은서가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제 이불에서 일어나고 막 이런 씬도 있는데 도저히 사람이 이제 손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추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고 아무튼 진짜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그 추웠던 추억을 이형 배우님과 강신희 배우님의 목소리를 한번 성토를 한번 해볼까요? 어떠셨는지. 진짜 괴로웠어요. 그때 그 추웠던 것만 생각하면 정말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이제 이불 안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따뜻하다 이렇게 보이게끔 연기를 해야 되는데 덥다 답답하다 이런 대사도 있어요. 근데 이불을 덮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너무 추워서. 근데 참 희한하게도 영화 현장은 항상 춥습니다. 정말요. 그 늦여름, 그 가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도 야외 촬영하면 추워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때부터 이제 롱 패딩들을 현장에서는 입고 지내거든요. 근데 그 집 씬을 촬영할 때는 지난 겨울 유독 추웠어요. 그러니까 전기도 안 들어온다. 보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집 안에서 눕고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하는 장면을 찍을 때는 그 손이 굽을 정도였으니까 사실 좀 고통스러웠죠. 근데 또 쉽게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거기에 또 수십 명의 스태프들은 특히 또 조명부들은 무거운 조명기를 계속 들고 날라야 되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은 나 추워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래저래 힘들게 촬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감독님 원래 처음에는 세트를 계획을 하셨는데 뭐 예산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로케이션을 하셨고 그 집을 어떻게 헌팅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채우셨는지 그리고 조명 뭐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세트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트를 칠 수가 없어서 찾게 됐는데 그 구조 자체도 되게 특이하고 그 다음에 좀 촬영을 좀 길게 해야 되니까 일반 집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수소문 하다가 이제 학교 근처에 재개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빈집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작부분들이 이제 가서 거기를 알아보고 이제 몇몇 리스트를 추려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되게 상태가 안 좋았어요. 다 뭐 되게 허름한 집부터 정말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집까지도 가봤었는데 그런 집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아예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그냥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찍으면 되게 영화적으로 잘 나올 것 같은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찍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외를 하고 그나마 깨끗한 곳이었는데 지금 진철의 집이 무대가 되는 그 공간에 갔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냥 그 공간 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고 한데도 때가 막 이렇게 여러 군데 껴있고 이런 것들이 가구가 어디 있었고 옛날에 이 집에 어떻게 뭐 가구가 배치가 돼 있었고 얼마만큼 오래 정도 살았었고 아 여기가 부엌이겠구나 여기가 뭐 침실이었겠구나 여기 뭐 장롱이 하나 큰 게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일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는 공간들이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가 되게 힘들었던 게 원래 거기에 다 창문이 있는 집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창문을 막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설정상 창문을 다 막고 벽지를 새로 바르면서 이제 부엌에 있는 창문도 막았고 그다음에 안방에 있는 창문도 막았었는데 막고 나서 이제 딱 갔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을 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영화 조명 감독님들은 형광등 쓰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약간 좀 뭐지 느낌이 안 살하고 해서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형광등을 영화에 좀 쓰기를 좀 꺼려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영화 안에서 어둡지만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조명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랑 가장 어두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어두운 거부터 정하고 거기서부터 단계별로 조금씩 밝아지는 거를 정해서 뭐 요 씬은 한 요 정도의 어둠, 요 씬은 요 정도의 어둠 순서를 이렇게 정해가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는지요?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따뜻하게 봐가지고 매주 한 번씩은 챙겨봤던 것 같은데 오늘 GV까지 참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적인 느낌에 이 작품에서는 약간 사라져가는 것들, 그러니까 뭐 옛것으로 대표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감독님이나 작가님의 아쉬움, 생각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열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 도어락을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효영 배우님의 대사를 통해서도 요즘에 신문을 누가 본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집 구조 자체도 요즘 아파트나 원룸 이런 식으로 많이 사는데 그런 파란 대문 있는 그런 집도 잘 요즘은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도적으로 넣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아버지라거나 아니면 그런 캐릭터들을 설정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살짝 죄송스럽긴 한데 아버지가 좀 옛날 사람 그런 느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캐릭터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들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이것도 개인적으로 느낀 바인데 그 두 배우님이 짜장면을 먹을 때부터도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버지와 딸이 짜장면도 한 명은 이렇게 그 비닐 뜯어가지고 비벼 먹는데 이명 배우 같은 경우는 아예 비닐 뜯지도 않고 흔들어서 되게 고수처럼 섞어서 드시는 것도 그렇고 탕수육도 붕어 찍먹 이런 거 이렇게 많이 갈려가지고 이렇게까지 분야가 다른 모습인데 보면은 되게 아버지를 잘 따랐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 두 캐릭터의 전사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뭐
N차 관람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눈여겨서 볼 만한 혹은 좀 알고서 보면 좋을 것 같은 인물의 전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냥 평소에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많이 쓰는 그런 이유인 것 같고, 제가 유학 생활을 좀 길게 했는데 한국에 딱 왔을 때 처음에 딱 적응 안 됐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웹포스에서 표를 샀다가 유학 가서 돌아오니까 이게 카드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다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웹표소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 안내를 보고서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에 바뀐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단 5분 안에 새로운 거에 적응은 했지만 거기 있었던 사람이 없다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런 것처럼 되게 저희 주변에 살아서 저희는 편리하게 바뀌었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는 되게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되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시간을 새롭게 적응할 가고 이런 거 가운데 조금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잘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주고 기억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아날로그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다 겪었던 세대여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어서 시나리오 안에 좀 그런 것들을 담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진철의 직업이라든지 은서의 직업도 그렇게 설정한 것 같고 그런 좀 더 기억해주고 싶고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나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자기 세대가 제일 드라마틱하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저나 작가님 세대가 뭔가 많이 변했던 시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간단히 막 카세트 테이프였다가 카세트 테이프였다가 CD였다가 막 MD였다가 MP3였다가 막 되게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뭔가 되게 많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던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애정이나 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실제로 그냥 되게 자주 가던 집 근처에 카페가 갑자기 없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특히 그런 게 되게 저한테 많거든요. 주위에 잘 가던 잘 가진 않았지만 맨날 지나가던 어떤 거리에 가게가 갑자기 없어져 있고 뭔가 딴 걸로 바뀌어 있고 근데 그러면은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있었을 때 좀 많이 가둘 걸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작가님 잘 하는 말인데 후회가 생기면 후회가 된다면 거기에 이제 사랑이 있다? 그런 거였나?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가게나 없어진 가게 이런데 못 가봤다라는 후회가 생기는 건 그 가게를 되게 좋아했었다라는 반증 같기도 해서 그런 마음들이 좀 있고 그런 거랑 캐릭터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중2병 환자같이 느껴질 텐데 그러니까 후회가 된다면 거기 후회는 사랑했다는 다른 말일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 그 짜장면 씬인데 저는 시나리오에는 은서가 이렇게 비닐을 벗겨서 먹는다는 게 있어요. 근데 부먹찍먹은 현장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연기하시면서. 근데 그거 옛날에는 아빠가 비벼주던 짜장면을 잘 먹던 은서가 대학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른 환경에 사는데 아버지한테는 옛날 그 딸의 모습대로 기억되어 있는 거고 하지만 더 좋은 방법들을 터득해가는 새로운 방법들을 또 은서를 만난 거고 그거를 먹으면서 표현할 수 있겠다 해서 시나리오에는 거기까지 썼는데 비닐을 벗겨먹고 그릇에 흔들어서 비닐을 벗겨먹는 은서인데 탕수육 장면을 현장에서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현장에서 두 분이 갑자기 이렇게 하시더니 이것도 보고 못 가 이래서 네. 맞죠? 그렇게 되는 거 현장에서 만들었어요. 네. 실제로 부먹과 찍먹파 이렇게 갈린다는 얘기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에서 그 전사에 대한 이야기. 아, 네네. 딱히 생각나는 거 없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은 좀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이 와인색 가방이 나오잖아요. 그 가방의 행적을 따라가는 걸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좀 약간 디테일들 숨겨놨던 것들, 그러니까 오늘 되게 행차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혹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은서가 자기 집에서 이제 열쇠를 이렇게 꺼내요. 꺼내고 나서 그 유리병을 어떻게 두거든요. 근데 네. 맞추신 분 선물 드릴까요? 네, 좋아요.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떻게 놓는지. 복숭아뼈 뒤집어 놓는 것처럼. 아, 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현장에서 조금 숨겨놓고 그런 것들 여러 번 보면은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되게 두 번째. 참고로 아니요, 얘기 안 할게요. 말씀하시세요. 저도 몰랐어요. 감독님 그냥 뒤집어서 놔라. 아 맞아. 감독님이 뒤집어서 놔라라고 하셔서 그냥 감독님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들하고 다른 독특한 감성이 있으세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특이한 감독님의 뭐 은서의 습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영화 보니까 아빠가 그걸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닮았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놀랐죠. 네, 그 뒤집어 놓는 건 그 복숭아나 저희가 사이다 뒤집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잘 익도록 하기 위해서 복숭아만 관련된 건 아니었을까요? 그거는 작가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복숭아 병조림을 만들 때 진공 상태로 하기 위해서 담아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에는 그 열쇠를 뒤집어 놓는다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찬장에 복숭아 병조림이 뒤집어서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지문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영화 보면서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런 전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약간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어떤 가족에게는 되게 익숙한 습관이 되고 모습이 되는 게 되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전사보다 뭔가 조금씩 이렇게 심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으시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연출하시면서 배우님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혼자 이렇게 보석처럼 숨겨놓고 있는 연출 디렉션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네, N차 관람을 하시면서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되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어도 좋고요. 이 얘기 꼭 뭐 배우님들이나 감독님께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신 분 있으면 네, 다 하셨나요? 안 하신 분은 제가 가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영화 제목이 집 이야기고 집이라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소재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대사가 사람이 떠나지 집은 그대로이다, 그 대사가 계속 인상이 남았는데요. 계속 집을 찾아서 주인공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헤매잖아요. 근데 집 자체는 고정 불변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그리고 자본주의적 원리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그 형태도 바뀌면서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집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변함의 원칙과 또는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 사이에서 집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약간 그 감독님이나 그 작가분의 시선에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은유적으로 저는 그런 인상이 좀 남아가지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영화를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는 것도 없고 돈 많이 벌면은 사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되게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작가님이 글을 읽고 나서 집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되게 긴 문장, 그러니까 긴 글을 한번 읽었었는데 집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거의 처음 하게 됐었고요. 그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평생 한 군데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동하고 뭐 딴 데 갈 수도 있고 다른 누구랑 살다가 또 혼자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집이 있으면 백집의 사정이 다 있듯이 그랬을 때 자기가 진짜 거기에 담고 싶은 무언가가 그 집에 있다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아니 작가님께서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대사를 쓰고 생각을 또 해보는데 결국엔 시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집도 영원히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인생이 더 짧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글을 쓸 때 집과 인생살이는 참 닮아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집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썼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전사가 살짝 또 생각이 나는 게 소사는 원래 진철의 어머니의 고향인데 그 어머니 그러면 거기에 진철에 아마도 고향집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결국엔 그 집이 아파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길을 남겨놓지 않고 집이 아파트 단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도 가도 어떤 기억이라는 게 다 정말 리셋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그런 지인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집도 사라지는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게 인생살이랑 닮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집은 이런 거다, 본질 이런 거다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인생을 살 거고 머물고 떠날 거고 그 과정에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집에 있냐는 어떤 그런 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의 입장에서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사나 그 대사에서 나오는 그 집에 대한 그 전체적인 큰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작가님이나 연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우의 입장에서는 진철은 어쩌면 다시는 그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이해감을 했겠죠. 어쩌면 그 집에 가봐야 하겠다라는 것은 집과 이별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딸의 입에서 집이 어디로 가? 뭐 떠나는 건 사람인데 그 말을 듣지요. 제가 연기를 잘 못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또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아버지가 그 말에 대꾸를 합니다. 그러네. 떠나는 건 사람인데. 그 전체 큰 주제를 배우가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여운이 남습니다. 떠나는 건 사람이지만 어쨌든 진철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이 될 그 순간을 위해서 집과 이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딸은, 그러니까 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미안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야? 미안합니다. 근데 배우님 그런 것 같아요. 집이 어디로 가? 떠나는 건 사람이지라고 딸 은서가 얘기하지만 정말 은서는 몰랐잖아요. 아빠가 떠날지. 네. 근데 제가 아빠가 딱 거기서 그 얘기를 할 때 불길한 예감을 그 순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연기했어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하는 게 곧 떠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거기서 받지 않았을까. 이게 정말 연기가 재밌습니다.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내심 표현을 하지 않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아빠는 괜찮은 거야 라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이가 든다고 그 연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잘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 단순한 그 시선 하나 교환하는 것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떤 감정으로 전달해야 하는가, 그 선을 찾는 것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영 배우랑 작업하면서는 제가 또 배웁니다. 가만 보면 유영 배우는 말하는 거 보면 모르는 것 같이 말을 하는데 화면에 나타난 그 연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 씬을 이해하고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작업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배우는 끝없이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여긴 약간 시간 제한이 없지만 저희가 지하철도 끊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괜찮으시죠? 네, 사진 찍는데 여념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이것으로 이야기는 Q&A는 마치도록 하시겠습니까?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정말 멋있는 질문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질문은 제가 소감을 말하고 싶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워낙 그 옛것을 보존을 잘 안 하고 약간 새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게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다룬 영화라서 되게 좋게 생각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영화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건데, 저도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군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같이 단둘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대사도 되게 와닿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이 났던 영화였습니다. 되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굉장히 미안하게 만드시면서 멘트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와 좋은 질문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작가님부터 이야기 한마디씩 하고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 번 봐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너무 어떻게 감사를 하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저희 영화도 꼭 극장에서 내리고 사라질 테지만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두 분 배우님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번 보신 분들이 꽤 많더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화운 영화 중에 제가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성공했던 영화가 공공의 적입니다.
그 영화도 보통 서너 번 보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팬클럽을 만들었다고 저를 찾아왔던 사람은 50번이나 봤다고 그래요. 정말 놀랍죠.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 영화는 350만 명을 채웠습니다. 그 후에 심의도란 영화도 서너 번 보신 분들이 보통이었고, 뭐 10번 이상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국 영화 최초로 1000만을 넘겼었죠. 근데 오늘 3번, 4번 보신 분들 여러분 앉아 계신데 저희 영화는 아직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를 계속 되풀이해서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냥 조금 소망이 있다면 내년 설 정도까지만이라도 이 영화가 계속 스크린에 좀 걸려서 하루에 한 번 상영이 될지라도 좀 더 길게 소수의 인원이지만 관객들하고 좀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하고요.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도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0명이 될 것 같으면서도 정말 한 이제 몇십 명만 보면 10,000명이지 않나요? 몇백 명? 참 10,000명 관객 모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제가 10,000명 기념 돌파 사진도 미리 찍어놨거든요. 근데 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속상한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영화를 작은 관객이지만 더 진심으로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봐주신 분들은 또 너무 GV 할 때마다 힘이 나고 GV 하면서 다양한 해석들 듣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또 내가 모르던 것들도 너무 알게 되는 게 많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인 것 같아서 또 있으려나 없겠죠? 좀 아쉬운데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영화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 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이거 완성하고 나서 완성하기까지 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영화를 위로받기 위해서 좀 만든 면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만들고 봐주신 관객분들의 이렇게 뭐 글이나 뭐 이런 것들 읽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위로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제가 뭔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조금 다시 이렇게 되새겨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오히려 되게 위로받고 많이 울었고 또 되게 감동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여러 번 봐주신 분들 되게 많고 근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있습니까? 진짜 두 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너무 따뜻하게 그리고 연기도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데뷔한 감독으로서 진짜 천운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연말인데 약속도 많으실 텐데 저희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시고 들어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그리고 아까 선배님이 여러 번 봐주시라고 했는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정말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영화로 좋은 기억으로 잘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셨지만 저희는 어제부터 온라인 VOD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극장은 한 스크린이 한 10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목요일이 지나면 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장이 모든 영화가 결국 극장에선 사라지지만 21세기엔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가 사라지지 않고 지키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관객님들은 저희보다 더 스마트하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지지하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따뜻한 마음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가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